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조문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국내에선 영빈관 신축 논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계신다면서요. 네, 파리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조문 참배는 하지를 못했거든요. 뭐 이걸 두고 국내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현지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 해명이라고 할까요,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걸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불가피했던 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 해명이라는 걸 일부 들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그 해명이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각설하고, 이번 사건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간에 조문을 중심으로 한 추모 일정이잖아요. 예. 영국에 방문했던 것 자체가. 근데 도착해서의 첫 일정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무리 어떤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또 상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도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과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은혜 수석의 뭐 해명 내지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현지 시간 그러니까 18일 이른 오후 그러니까 오후 2, 3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도착한 정상들에게는 뭐 조문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 도착한 정상들의 조문은 불가능하니까 조문록 작성으로 대체했다. 이런 해명이잖아요. 근데 일단 좀 저는 일찍 가면 됐죠. 이런 궁금한 게 바로 그건데요. 일찍 가면 되죠. 영국의 이런 기준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 내지 도착하기 전에 나왔던 기준인지 아니면 도착하고 나서 나온 기준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도착 전 기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게요. 예. 저도 의전 일을 했지만 각국이 의전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영국을 놓고 보면 사전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설명을 다 해주는 쪽이에요. 심지어는 갖다 놓는 정상 앞에 놓는 종이의 색깔까지도 지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시간 개념이나 혹은 시간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아마 충분한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겪었던 영국은 그것에 변화를 주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어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융통성이 없다. 예, 그래서 그걸 본인들이 페이퍼웍으로 혹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쪽이지 현장 상황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융통성 있게 바꾸는 쪽은 아니라고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몇 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조문이 어렵다는 말을 못 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출발 시간을 당기거나 혹은 예상된 조문할 수 있는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면 됐을 일을 더군다나 무슨 민항기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출발할 수 있는 전용기로 가면서 그 시간을 못 맞췄다는 건 참 변명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3시 40분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의 추정이 맞다면 이건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게 영국을 가야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조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조문이라는 게 일종의 패키지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로 따지면 빈소에 가는 행위, 그리고 거기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육개장을 먹는 행위, 그리고 나서 뭐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발인까지 보는 행위. 이게 이제 조문의 패키지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육개장 먹고 발인 보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비서에 방문해서 허가나 분양이나 어떤 조문 행위는 하지 못하고 뭐 잘 설명이 안 되죠. 본인들이 교문 외교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가급적이면 좀 균형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관제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정상이 영국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은 또 그 공항 도착 시간을 조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몇 시까지 영국 어느 공항에 몇 시까지 도착할게 이렇게 통보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점이 작용했다고 네, 볼 맞습니다. 여지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럴 여지가. 왜냐하면 네. 통상적으로 전용기가 움직이기 전에 네. 항공통제관이라는 전용기의 이착륙을 담당하고 항공기 전반을 관리하는 분이 사전에 가요. 사전에 가서 이륙과 착륙 시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끝마친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도착하는 초도착 시간은 언급하신 대로 수많은 정상이 오기 때문에 타임테이블이 완벽하게 짜져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안 그러고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잼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주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COP26 행사 때 가장 많은 정상들이 글래스고우라는 작은 도시에 모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이랑 각 정상들이 전부 전용기를 가지고 왔지만 단 한 큰 기다림 없이 예정했던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그건 주최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담당자를 파견하고 영국 정부도 또 관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김은혜 대변인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관제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러면 아무튼 김은혜 수석은 영국 왕실이 배려해서 조문록 작성 시간을 따로 조정해 줬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그건 참 빈곤한 말이죠. 그 조문록 작성이라는 게 결국은 방명록 작성 아닙니까? 예. 조문은 하지 못하고 운구가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방명록을 작성했다는 게 조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문 외교라고 했는데 이건 그러면 좀 준비 소홀이었다. 총평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 소홀과 조율 미숙이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원인이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하질 않았어요.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네. 게다가 또 영국 대사가 공석이에요. 제가 알기로. 현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외교 경험이 미숙한 대통령을 거기다 그냥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영빈관 신축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논란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탁현민 전 비서관의 3년 전 발언을 소환을 했어요. 구민회관 수준이다. 영빈관이. 이거에 대해서 의도와 논리의 박약함이 애잔하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일단 의도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영빈관을 신축해야겠는데 딱히 적합한 논리나 혹은 반대가 있을 것 같으니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영빈관이 형편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끄집어낸 것일 테고 근데 제가 논리의 박약함이라고 이야기한 건 그거죠. 아니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려고 하면서 영빈관은 한 번쯤은 평생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혹은 몇 대의 정부까지도 써야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시설일 텐데 그렇죠. 그거를 전 의전 비서관 심지어 3년 전에는 저는 그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나와 있는 자유인 시절이었어요. 그때 한 개인으로서 썼던 글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빈관을 신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쓰는 게 좀 박약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빈관의 수준이 개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만 그것이 신축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신축할 이유는 없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을 뭔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청와대 영빈관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하거나 최소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용산에 영빈관을 짓겠다는 의도는요. 영빈관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행사장을 짓겠다는 거로 읽혀요. 왜냐하면 영빈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숙소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영빈관은 숙소 기능이 아니라 행사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을 하면서 지금 용산에 행사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자니 상당히 명구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 영빈관이라는 타이틀을 빌려 행사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보수를 언급을 한 건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되 여기에 숙소 기능까지 더하는 개보수 이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제가 3년 전에 그 말을 했을 때는 청와대가 옮겨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네. 그리고 영빈관이라는 건 이 빈관이라는 뜻이 사실은 숙소라는 의미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에서 영빈관으로 표기되는 대개의 건물들은 숙소 기능 플러스 행사 기능이거든요. 오히려 행사 기능은 상당히 작습니다. 대개 다 숙소 기능이고. 근데 관련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이전을 추진을 할 때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지만 경호처에서 청와대 영빈관을 쓰려면 늦어도 이틀 전에는 경호 인력이 나가서 점검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본인들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생긴 문제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고 경호처가 상주하고 있으면 청와대 경계 경호 안에 영빈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틀 전에 가서 뭐 경호 업무를 할 이유도 없고 수시로 하는 거니까 원래 경호구역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옮긴 상황에서 영빈관을 쓰려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현 청와대 영빈관을 개보수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청와대를 그러니까 개방한 상태에서도 쓸 수 있다고 보세요?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개방을 유지한 채 영빈관을 쓰겠다면 행사가 있는 즈음에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그 통제를 해제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도 저기 용산에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는 다른 뭐 국방 컨벤션이라든지 뭐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경호처 요원들이나 혹은 관련한 경계 경호 인원들이 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행사가 끝나고 철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은 신문 보고 알았다. 자기는 사전에 몰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끔찍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국무총리가 2억도 아니고 800억 가량의 예산 사용 요청을 몰랐다라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건 본인은 허수아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되니 그 책임을 실무자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 할까요? 실무자라면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러니까 질문 드리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 새해 예산안이 8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이때 국무회의를 주재한 당사자가 바로 한덕수 총리였거든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통과가 된 게 그걸 몰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새해 예산안 규모가 639조 원인데 이거는 878억 원이니까 금액이 적어서 혹시 놓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놓쳤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회의 주재자로서.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거를 대통령이 그런 국무회의 안건이 본인이 주재하지 않는 회의는 보고받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와 용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객지에 계신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었습니다.